추억의 명언 구회. 영화 대사는 또 다른 시의 세계이다. 시나리오 작가들의 땀과 영화 혼이 배어있는 영화 속의 대사는 숱한 이들에게 진한 감동과 추억을 제공해준다. 추억의 영화에서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던 암기하고 싶은 명대사들. 시리즈 9회째로 소개해드린다. 1. 너도 알다시피 인간이 한 직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 직업이 그의 모습이 되는 거야. 택시 드라이버 중 비자트의 대사. 택시 운전사의 눈을 통해 대도시의 치부를 드러낸 작품. 택시 드라이버 트라비스는 시련의 상처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일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데, 이러한 그의 처지를 보고 운전사 선배인 비자트가 충고로 던지는 말. 이 대사와 함께 꿈이 없어도 안 되지만 불가능한 꿈을 좇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면 큰 실패는 없다라는 조언이 그가 다시 본연의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예술도 자연도 이제까지 그대보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진 못했소. 테스 중 알렉의 대사. 토마스 하드의 원작 소설을 로만 폴란스키가 영상으로 옮겼다. 한 남자의 욕정에 희생되어 뜻하지 않는 비운의 길목으로 들어서게 된 테스의 행적을 잔잔하게 펼쳐주고 있다. 3. 나는 알고 싶지도 않소.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만도 평생이 걸렸소. 이제는 나도 지쳤다오. 탐 행크스의 볼케이노 중 마살의 대사. 말단 셀러리맨이 어느 날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청천벽력의 진단을 받는다. 상심한 그는 퇴직 후 시리에 나날을 보내다 화산 폭발을 막을 위인을 구한다는 노신사의 제의를 받는다. 돈을 위해 목숨을 건 그를 섬까지 데려다준 미모의 패트리시아도 의기투합해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든다.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속설을 입증시킨 코믹극. 맥 라이언과 탐 행크스의 천생연분 열연이 시선을 끈다. 이 대사는 운전기사인 마샬이 존에게 리무진을 타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비꼬면서 푸념하는 말. 4.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토요일 방의 열기 중 프랭크의 대사. 토니는 페인트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지내고 있지만 유일한 낙은 매주 토요일 디스코 클럽에서 마음껏 춤을 추는 것. 그는 그곳에서 그와 버금가는 춤솜씨를 가진 스테파니를 만나 오로지 댄스를 위해 혼신하는 그녀 모습을 보고 지나온 삶을 반성한다. 이후 토니는 신부가 되기를 포기한 행. 프랭크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위해 새로운 인생 항로를 찾아 나선다. 니콘이 1976년에 발표한 새로운 토요일 밤의 부족 의뢰를 각색했다. 존 트라볼타를 디스코 황제로 등극시켰던 작품이다. 헌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40부터라고 말하지만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어. 텐중 조지의 대사. 팝 뮤직 작곡가로 성공한 40대 남자가 쾌락만을 추구하는 여성과 한순간의 외도를 통해 진정한 애정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 곁에 여인으로 되돌아온다는 성인 섹스 코미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스타 줄리 앤드류스가 지고지순한 여인으로, 보 대릭이 쾌락만 쫓는 바람둥이 여자로 나온다. 타이틀십은 주인공 조지가 매긴 10점 만점의 여자라는 뜻. 단돈 900만 달러를 들여 3개월 만에 1억 달러의 수익을 생겼던 오락물. 6. 카을라일 씨. 전 배우예요. 성격 배우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연기할 수 있어요. 뭘 원하는지 말씀만 하라고요. 투시 중 도로시의 대사. 뉴욕에서 20년간 연기 생활을 해온 마이클. 그는 자신의 재능이 주위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여장 남자로 꾸며 TV와 잡지 모델의 신성으로 활약하면서 겪게 되는 해프닝이 이 영화의 줄거리다. 투시의 히트 이후 이와 유사한 성전환 로맨틱극이 붐을 이루기도 했는데, 시드니 폴락 연출, 더스틴 호프만의 완숙한 재능이 작품 평점 4점을 받는데 공헌했다. 지나 데이비스의 데뷔작, 줄리아 역의 제시카 랭은 오스카 조연 여우상을 따냈다. 7. 돈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조종한다.
투 캐치 어 시프 중 프렌시의 대사. 남프랑스의 관광지 리비에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색 스릴러물. 이탈리아에서 반파시즘 지하운동을 했던 로비는 이제 날렵한 행동으로 보석 등을 훔쳐 관광지에서 유유자적 여유를 즐기는데 그는 고양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어느 날 고양이를 사칭하는 또 다른 절도범이 장안의 화제를 몰고 오자 로비는 경찰의 추격을 받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 고양이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추적극을 벌인다. 로비는 보석을 훔치려다 프렌시라는 미모의 여인과 로맨스를 벌이는데 그녀와 별장으로 함께 갈 때 프렌시는 만사는 돈이다라는 격언을 기품 있는 도둑 로비에게 설파한다. 8. 키스하지 말아요. 또다시 입맞춤을 한다면 난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을 거예요.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중 제니의 대사. 직설적인 성 묘사로 파문을 일으킨 작품. 프랑스인 아내가 자살한 이후 비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년 미국 신사 폴. 그는 텅 빈 아파트에 칩거하고 있다. 그러던 중 일주일 후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제니가 아파트에 새를 얻으러 들른다. 폴과 제니는 생면부지. 하지만 첫 대면에 두 사람은 동물적인 성관계를 갖는다. 서로의 이름과 실체를 묻지도 않은 채 결국 결혼을 위해 이 남자 곁을 떠나려고 작정한 제니. 그때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고 한 듯이 폴은 또다시 세니에게 키스 세례를 마구 퍼붓는다. 9. 품위 없게 왜 이러십니까? 파앤드 어웨이 중 조셉의 대사. 조셉이 권투 선수로 목돈을 버는 것에 질투심을 느낀 쉐논이 자신도 돈을 벌겠다며 권투 시합장에서 춤을 추자 이를 조셉이 질타할 때 쓴 말. 미 영화 사상 최대 화면이라고 평가된 슈퍼 70mm 작품이다. 파앤드 어웨이는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소장농과 지주와의 갈등과 젊은이들의 야망을 그린 서사 드라마이다. 조셉은 소장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친의 집에 불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크리스티를 찾아 복수할 것을 결심한다. 결국 조셉은 크리스티와 대면하지만 그의 딸 쉐논과 연정을 맺게 되고 승리한 자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오클라호마 경주 대회에 참가하여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10. 난 부탁하려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네. 패트리어트 게임 중 라이언의 대사. 1990년대 최고의 스릴러 작가로 필명을 떨치고 있는 톰 클랜시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 전직 CIA 정보 분석가가 영국 해군사관학교의 요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다 우연히 아일랜드 테러리스트의 여왕 암살 사건을 저지시키면서 겪게 되는 생사의 기로를 담았다. 러시아 붕괴 이후 영국으로부터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하는 아일랜드 공화군들을 흉악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념보다는 폭력에 대항해서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켰다. 11. 성폭행은 섹스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그걸 알아야 돼. 극장에서 그런 장난 대신 널 추행했다고 생각해봐. 응.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파울 플레이 중 스텔라의 대사. 교회의 세금 체제에 불만을 품은 일당들이 교황을 청부 살해하려 하자 이를 알아차린 형사와 떠돌이 방랑자 여인이 벌이는 로맨스와 범죄 박멸 작전. 코미디계의 선두주자인 채비 체이스의 우스꽝스러운 표정 연기와 이를 맞추어주는 골디 혼의 재능이 가득 담겨 있다.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히치콕의 수법에서 도용했다는 비난도 들었지만 TV극으로도 리바이벌되는 상황을 누렸다. 12. 우리 생활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그 녀석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그는 생업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퍼시픽 하이츠 중 드레이크의 대사. 결혼 후 평생 소유하기를 꿈꾸었던 빅토리아 풍의 저택 퍼시픽 하이츠를 소유하게 된 평범한 커플. 이들은 은행 융자금을 갚기 위해 세입자를 들여놓는데 악질 전세인의 교묘한 술책으로 인해 소박한 스위트홈이 아수라장이 되어간다. 각본가 다니엘 파인의 실제 유사한 경험을 토대로 꾸며진 이 영화는 저택 소유인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개연성을 두고 있어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미드나잇 카우보이로 저력을 과시한 존 슐레진저 감독이 근 20여 년 만에 선보이는 또 다른 역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13. 너는 담배를 피기엔 너무 어려. 페이퍼 문중 모제의 대사. 모제는 신문에 난 사망 기사를 보고 미망인들을 찾아다니며 성경책을 파는 전문 사기꾼. 그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못 치는 이른 아디란 소녀를 성경을 사준다는 조건에 미조리주 친척집에 데려다준다. 그는 구세된 아디와 고물 자동차로 친척집에 가는 도중에 어느덧 실제 부녀지간 이상으로 정을 나누게 된다. 그래서 여행길 와중에 아디가 몰래 담배를 피우자 엄하게 꾸짖는 등 관심을 표현하는데 그녀도 술집 여자였던 모친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인상을 모제를 통해 실감하기 시작한다. 실제 부녀 배우인 라이언 오닐과 테이텀의 연기가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14.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폭풍의 언덕 중 캐시의 대사. 요크셔 황야를 무대로 히드클리프와 캐시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은 자연의 신비스러움을 가득 전해주고 있는 깔끔한 흑백 영상이 인상적이다. 이 대사는 임종을 앞둔 캐시가 히드클리프에게 남기는 마지막 연정의 말이다. 영국 여류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고전 소설을 영상으로 옮긴 이 작품은 1939년 월리엄 와일러 감독이 처음 선보인 뒤로 1954년 멕시코의 루이스 부뉴엘 감독, 1970년 로버트 푸에스트 감독이 끊임없이 리바이벌할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소재이다. 15.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난 주엔 난동을 부리고 그 전번 주엔 사유재산을 파괴시키고 이제 너를 봐주는 것도 지쳤어. 폴리스 아카데미 중 리드의 대사.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경찰학교에 입학한 6명의 괴짜들로 인해 벌어지는 기상천외의 일들을 그려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영화이다. 1984년 1편에 이어 1989년까지 시리즈 6부가 공개됐다. 특히 마이클 윈슬로우가 펼쳐주는 입술을 활용한 음향 효과는 찬사가 절로 나오게 했다. CBS 방송국에서 코믹 드라마로 잔뼈가 굵은 휴 윌슨이 메가폰을 잡았다. 시나리오는 닐 이스라엘과 팻 프로프가 담당했다. 인기에 힘입어 만화 영화로도 리바이벌됐다. 16. 어떤 삶입니까? 거지의 삶이요? 배은망덕입니다. 주교님, 제 아들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권리를 유린하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프란체스코 중 피에트로의 대사. 프란체스코 주교의 일대기는 유럽 종교 영화계의 단골 소재이다. 이 작품은 그 가운데 한 종교인의 인간적인 희로애락을 그려 교과서적인 교훈, 이야기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방탕한 젊은 날의 과오를 씻고 가톨릭 수사로 거듭나기까지의 역을 열연한 미키 루크의 연기는 단연 시선을 모았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하게 살 뿐이다라는 그의 무소유, 헌신의 신앙 정신은 처음엔 견제를 받았으나 후에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 정식 추인을 받았다. 17.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저를 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끝장내요. 프리찌스 오너 중 아이린의 대사. 뉴욕의 마피아로 권세를 누리고 있는 프리찌 일가의 찰리는 한 결혼식장에서 금발 미녀 아이린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 후 이 두 사람은 뜨거운 미래에 빠지는데 아이린의 실체를 본 부치는 그녀가 과거에 자신이 고용한 살인 전문가라는 말을 듣는다. 여기에다 아이린은 자신의 조직의 거금을 가로챈 여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결국 찰리는 한순간에 뜨거운 정분을 뒤로하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녀를 처치한다. 범죄 조직 속에서 펼쳐지는 음모와 비극적 사랑을 그린 이 영화는 깔끔한 대사와 차분한 화면, 전개로 사회의 암적인 조직의 생리를 예리하게 그려주었다. 18. 나는 한 번도 남을 사랑한 적도 사랑을 받은 적도 없다. 프린스 앤 쇼걸 중 왕자의 대사. 발칸 소국의 왕자와 미국의 매력적인 무용수와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이다. 이 대사는 왕자와 무용수가 나누는 대화, 쇼걸 역을 맡은 마릴린 몰로의 육감적 매력이
오락 영화의 재미를 더해주었다. 1953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테렌스 라티간이 쓴 희곡을 로렌스 올리비에가 감독, 주연으로 영화화했다. 배경은 1912년 킹 조지 5세의 대관식. 현란한 조명과 함께 울려 웅장하게 퍼지는 궁정음악이 귀를 즐겁게 했다. 19. 왜냐고요? 왜라뇨? 이 영화는 개인의 성격에 압도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런 것은 액션 영화에는 좋지만 이 영화는 달라요. 우리는 실제와 같은 인물을 원합니다. 관객이 선입견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린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플레이어 중 오클레이의 대사. 화려한 음악 뒤에서 벌어지는 영화계 인사들의 치졸한 음모를 폭로한 드라마. 다소 껄끄러운 소재로 인해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로버트 알트만 감독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영화를 대한 평자들의 호들갑스런 평. 영화 속의 영화 그리고 영사막 뒤의 인생은 관객들에게 훔쳐보는 재미를 하나 가득 전해주었다. 20. 음악이 시작되면 그것을 느껴요. 그러면 자연히 몸도 움직이기 시작하죠. 플래시 댄스 중 알렉의 대사. 예일 대학 재학 중 플래시 댄스 한 편으로 혜성같이 나타난 이가 제니퍼 빌즈. 낮에는 철공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지만 밤에는 록음악에 맞추어 멋진 댄서가 되기를 꿈꾸는 야망에 찬 소녀의 출세기를 그렸다. 직장 상사의 끈질긴 구애를 통해 비로소 의미 깊은 데이트를 갖는 알렉. 상사 겸 연인인 닉은 자립심 강한 알렉의 춤솜씨에 감탄을 하며 특별한 댄싱 레슨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녀가 대답하는 대사. LA 타임즈가 율동과 미모 그리고 교양도 갖춘 보기 드문 히로인이라고 격찬했다. 이 영화의 폭발적 반응이 힘에 겨워서일까? 제니퍼 빌즈는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이 아쉬움을 주고 있다. 20일. 함께 춤을 추어보면 그 남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죠. 피크닉 중 엣지의 대사. 춤의 천재 맷지가 손뼉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함에게 접근한다. 건달 청년 할은 육감적인 미모를 갖춘 맷지와 열정적인 춤을 추면서 어느덧 서로는 마음이 통하는 절친한 사이가 된다. 두 연인이 주제곡 문글로우에 맞춰 환상적인 춤을 선보일 때 지나가던 노부부가 참 우아하지 라고 감탄사를 터뜨리는 것이 이 영화의 매력을 은근히 더해준다. 퓰리처 수상작인 월리엄 인지의 오리지널 희극을 조수아 로간 감독이 영화로 선보였다. 22. 이건 내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데 됐어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불해요. 그래야 제가 당신의 향수를 갖고 도망가지 못할 것 아니오. 하바나 중 재계 대사. 시드니 폴락 감독과 로버트 레드포드 콤비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도박꾼 색이 쿠바의 하바나로 도박 여행을 간 뒤 그곳에서 반군 지도자 아내와 갖게 되는 한순간의 로맨스를 열정적인 쿠바 풍물과 함께 전해주고 있다. 스토리 전개가 카사블랑카와 흡사하다는 평을 들었다. 반군 바티스타들의 활동은 리처드 레스터 감독의 쿠바를 통해 알려진 유명 게릴라 단체 레나 올린의 순애보적인 애정관이 눈여겨볼 만하다. 23.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라면 영웅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이 눈 중 에이미의 대사. 보안관 케인은 임기를 끝내고 에이미와 결혼, 새로운 생활 설계에 분주하다. 그러나 이때 케인에 의해 수감 생활을 했던 악당들이 석방되어 복수극을 펼치기 위해 12시 열차로 온다는 전갈이 전해진다. 케인은 후임 보안관이 부임하지 않자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다시 총을 맨다. 이에 막 결혼식을 마친 에이미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보다는 조용한 시민으로 살아가자고 권유를 한다. 디미트리 티움킨 작곡의 주제가로 더 알려진 서부극의 고전이다. 24. 명심하세요. 당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님들께 효도하십시오. 하이 앵크셔티 중 손다이크의 대사. 손다이크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에서 연설을 끝내고 술집에서 여흥잔치 때 고소공포증의 노래를 부른 뒤 효도에 대한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이 영화는 멜 브룩스가 감독, 주연, 제작을 도맡아 했는데 알프렛 히치콕에게 바친다라는 첫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히치콕의 대표작인 사이코, 새, 다이알 M을 돌려라, 현기증 등을 현대 감각으로 풍자해서 만든 작품이다. 손다이크 교수는 엄한 부모 밑에서 고소공포증에 걸렸지만 이를 극복하고 탑 위에서 떨어질 듯한 환자를 구출한다. 25. 그 썩어빠진 부분을 버리고 남은 반쪽으로 깨끗하게 사세요. 햄릿 중 햄릿의 대사. 아버지의 원수와 재혼한 모친을 비난하는 햄릿. 이에 대해 모친은 햄릿, 너는 내 마음을 두 조각으로 갈라놓는구나 라고 장탄식을 한다. 위의 인용문은 이 같은 하소연에 대한 햄릿의 답변이다. 인간은 항시 잘못을 저지르기 쉬우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다. 잘못은 인간의 일이고 용서는 신의 일등과 함께 깨끗한 부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인생의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26. 호레이쇼. 세상에는 우리들의 학문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네. 햄릿 중 햄릿의 대사. 햄릿은 부친의 망령과 만나 현재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클로디어스가 부친은 살해하고 모친과 재혼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는다. 그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연을 절친한 친구 호레이쇼에게 이야기한 후 독백처럼 이 대사를 의조린다. 로렌스 올리비에 감독, 주연의 이 영화는 안개 낀 성벽 계단에서 십자가처럼 생긴 장검의 손잡이 부분을 내세우고 망령의 인도를 받는 장면이 종교적인 엄숙함을 전해주었다. 햄릿의 이 말은 서양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을 때 즐겨 인용하는 격언이다. 27. 저 해골도 한때 혀가 있어 노래를 부른 때가 있었지. 햄릿 중 햄릿의 대사. 햄릿은 늘상 죽음과 영혼의 실체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펼쳐놓는다. 그가 노래를 부르며 묘를 파헤칠 때 해골이 나오자 이를 보고 알렉산더 대왕은 죽어 땅에 묻혔고 결국 먼지가 되었다라고 독백하며 저 해골도 과거에는 노래를 불렀겠지라고 덧붙인다. 햄릿의 사는 자는 죽는다라는 체념적 인생 철학이 담겨있는 대표적 대사로 언급되고 있다. 28.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햄릿 중 햄릿의 대사. 셰익스피어의 문학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햄릿 가운데 등장하는 명언 중의 명언이다. 부친을 살해한 숙부와 재혼한 자신의 모친을 보고 그는 심한 여성 혐오주의자가 된다. 위의 대사는 아버지를 독살시키고 어머니마저 빼앗은 숙부 클로디어스가 태연스럽게 왕위 계승을 발표한 뒤 왕비의 손을 잡고 퇴장하자 넓은 홀에 혼자 남은 햄릿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와 함께 독백했던 말이다. 햄릿은 모친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사랑하는 오피리아마저도 불신하면서 여성을 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삼는다. 29. 아버지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80회 생일을 맞이하는 노교수 노만 사이어와 5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아내는 이혼 경력이 있는 외동딸과 그녀의 새로운 애인인 치과의사와 자식들이 몰려오자 한적했던 전원 생활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완고한 아버지 성격에 반기를 들며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켰던 외동딸은 자신도 인생 중년기를 넘어서면서 부친에게 이 말을 던지면서 속마음을 드러낸다. 1978년 어네스트 톰슨이 발표한 희곡이 브로드웨이에서 호평을 받자 마크 라이델이 영상으로 옮겼다.